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포트폴리오 봤을 때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왠지 시장에 소외가 되고 그리고 계좌가 정말 보기 싫죠. 예, 저도 그러합니다. 그러하고 그러한 때도 많았고 그런데 시장을 외면하고 이렇게 너무 물러서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항상 손절을 하든 어떤 현금을 보유하든 끊임없이 어떤 종목들을 소팅을 해서 서치를 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은 꼭 챙겨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텔레그램에 이런저런 또 많은 다양한 뉴스를 제가 접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제 시선에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좀 많이 바쁜 날이 있거나 또 시간적으로 좀 쫓기기도 하는데 제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리고 점심시간 퇴근할 때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접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뭐죠? 예, 텔레그램이죠. 예,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고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심플러 TV를 검색하시면 가입을 하시면 돼요. 공짜로 지금 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옆에 있다라기면 좀 애매한데 예, 어쨌든 조금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서치를 해보면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글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벰버 11월 달이죠. 네, 11월 26일 날 제가 제약주 대웅 종군당 좋습니다라고 긴 호흡으로 약간 좀 끌고 가다 보면 상승의 큰 마디가 좀 예상되는 그 쟁취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후로 좀 이제 흐름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27일 그 다음 날이구나. 제가 바이오 제약주 관련해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할 때 동반해서 아마 같은 흐름으로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봤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여기 중에 이놈이 제가 믿었던 유한양의 한 놈만 지금 못 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다 20% 이상 또 상한가 근처까지 혹은 지금까지 기간을 놓고 보면 최소 5에서 10% 이상은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제 기준에서 잘 또 종목을 선별해서 좀 공유를 드린 것 같고요.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장기로 이렇게 적은 어떤 종목들은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고점 매도할 때는 최소한 30에서 50% 비중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다. 나의 돈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거는 예, 천차만별이다. 정말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 비중은 남겨놓고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매매하신 분 있죠. 21선. 매매를 하다가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그때부터 5일선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도 오늘도 20% 이상 급등했죠. 그러면 분봉을 보고 고점 매도, 뭐 종가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보고 분할 매수 그렇게 갔더라고 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제 기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릴 것 같은데 투자에 잘 참고 부탁드리고요. 무조건 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주말에 남겨드렸던 뭐 기술적 매매 아시죠? 네, 분봉 매매도 있겠지만 5일선 매매, 21선 매매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적정, 저점, 맥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2, 3회 꼭 분할 매수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중 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참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종목을 보면 여기에서 정말 맥점은 여기거든요. 21선 돌파할 때 그리고 한번 또 제가 좋아하는 MAC들 봐야 되겠죠. 제가 한 번씩 제 SK이노베이션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흐름을 보시면 MACD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면서 동반적으로 같은 시점에 같은 시점에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보일 때 혹은 그리고 20일 돌파할 때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하루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시그널 아래에 MACD 기술적 지표가 정말 몇 점이라 말씀드리는 여기,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우상향으로 바뀌는, 근데 더 좋았다고 하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됐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죠. 네, 일단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추세를 그어봐야 되겠죠. 우하향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때가 정말 맥점이다.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매매라는 거는 사고 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고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살 자리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팔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리고 제가 제가 똑똑한 놈은 아니라서 가방끈도 길지 않고 뭐 증권쟁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주식쟁이고 차트쟁이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뭐 단어나 뭐 표현 같은 것들 좀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제 어떤 기준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에서 공략을 했다고 하면 이격도가 벌어지죠. 네, 이격도가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오므라들지만 여기에서 거래가 없이 그냥 횡보예요, 횡보. 네,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들고 간다. 들고 간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액션을 하실 거예요? 구독자분들은. 네, 들고 간다. 그 다음에 언제 일정 부분을 익절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고 또 뭐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행보 등락할 때 다시 담았다. 그러면 일정 비중을 항상 고점을 매도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팔아야지 다시 현금을 들고 있고 내려오면 재공략.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20에서 오픈을 해야 되겠죠. 720 돌파를 하고 지지가 보였고 그 다음에 5일선까지 잘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심플러는 매도 안 합니다. 이럴 때 눌러주죠. 매도하지 않는다. 21선 기준을 매매했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에게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긴 상황이고 편안하게 들고 간다. 언제까지?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30% 혹은 50% 비중을 들고 가되 고점, 이전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매물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직 MACD가 이전처럼 과열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폭이 좀 좁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커질 거거든요. 에너지가. 커질 때까지 조금만 들고 가다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 기관의 어떤 매동,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동도 같이 열어보면서 한 달간의 순매수가 기간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죠. 그러면 기간의 어떤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이상은 또 들고 가도 돼요. 그렇게도 보시면 돼요. 네, 항상 이제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동을 함께 체크한다. 함께 또 뭘 볼까요? 네, 차트도 꼭 필요하다. 보는 것이. 그래서 차트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를 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약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 어떤 순풍을 안고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종목들을 보면 네, 이게 추세를 우하향 추세죠. 네, 우하향 추세를 돌파를 하고 바닥권을 잘 형성을 하고 21선 충분히 강하게 돌파를 보였고 지지를 보일 때 또 공략하신 분이라고 하면 21선까지 그냥 홀딩이에요. 잠깐만. 말이 잘못 나왔다.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이에요. 그냥 들고 가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은 또 좋았겠지만 다른 양상으로 눌러줬다. 눌림목을 주어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예. MACD가 충분히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눌러주면 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장중 오늘 같은 날도 5일선 터치할 때 매수였다. 그리고 지금의 매물대를 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죠. 거래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급을 볼까요? 안정적으로 또 뭐 한 달간의 어떤 양상을 보면 뭐 개인이 많이 샀겠지만 최근의 흐름
4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바닥권에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기술적 차트 매매입니다.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21선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보자. 그 전에 흐름을 볼까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넥시. 네. 참 제가 좋아했던 종목인데 예, 잘 안 깨요. 홀딩이에요. 3개월 홀딩. 팔 자리가 없어요. 네, 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언제 팔까요? 이때. 팔면 돼요. 21선 기준 매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 1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반년 홀딩 했죠? 예, 그 수익 가져가는 거에 몇 프로 났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잘 안 보인다. 2배 가까이 난 것 같은데 2배 이상. 예. 몇 프로 났지? 200% 났네. 200%.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금의 시점에서 21선을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다 보면 이전 전고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끝까지 들고 가보는 겁니다. 떨어지면 또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58%, 60%까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나중에 61선이 꺾여서 내려오거든요. 꺾여서 내려오고 121선이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네,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바닥권을 형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11만원에서 2배, 22만원까지는 폭을 열어놓고 공략이 가능한 종목. 중장기, 작게는 3개월, 길게는 뭐 4, 5개월, 6개월까지, 이번 달이니까 내년 초까지 열어놓고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지금은 약간의 공격적인 매수인데 가능한 5일선 근접은 매수이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드렸던 이제 제약주, 경동제약이 또 이제 상한가 갔나? 네, 상한가 치고 좀 내려왔죠. 아마 갭을 잘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착하게 21선까지 내려온다고 보면 공략이 맞을 것이고, 이게 거래가 활성화됐죠? 터졌죠? 일단, 피레침은 좋은 거라고 보진 않겠지만, 시간을 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또 보내다 보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게 되면, 또 20%에서 또 30%까지 큰 급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고, 보자. 녹십자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 이제 21선 터치를 하고, 매물이 좀 투하됐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여기를 딱 맞고 내렸을까요? 이제 저는 머리 안 써요. 주식할 때. 심플합니다.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급등할 때 고점 매도, 종가 재매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중 얼마 올랐지? 5% 올랐구나. 그래,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계속 이 종목은 그렇게 빠르게, 매매를 하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예, 5일선을 이제 오늘 안착했죠. 또 내일은 돌파하고 내일은 안착할 것 같은데 5일선 깨지 전까지, 혹은 장대 양봉의 밑에 레벨을 훼손하기 전까지 들고 가본다. 내려오면 더 담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자가 아직 맞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베팅은 하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걱정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고점을 매도 못했다 하는데, 어쨌든 다 맞춰요. 못 맞춰요. 저도 다 틀려요. 네, 너무 딱딱 맞추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제 추세를, 이렇게 좀 그려보면 에너지가 이번 주 안으로 더 모아집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이고, 1주 혹은 2주일 안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이넥스 추세 하단 근처는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유바 같은 경우에도 10%까지도 급등을 했죠. 와, 정말 꼬리를 만들어가면서 적정히 매물을 잘 소화해주면서 전쟁터에서 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종목. 이놈의 입장에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보기 좋아요. 일단 저는 지금 없어요. 저는 지금 없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너무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애정이 깊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이때 좀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종목들을 또 공략하기 위해서 저도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유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던 그런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을 잘 보태고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기가 차고 대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홀딩한다. 내려오면 반락할 때 21선 터치할 때 재매수 혹은 위에 갑자기 급등하죠. 그때도 일부 익절은 맞는데 이 종목이 좀 이상해요. 잘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 3개월간 엄청 키웠죠. 이게 MACD가 음봉으로, 음의 기운으로 웅덩이에 풍덩풍덩 빠져서 호족되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 달에 좀,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가보시죠. 제가 계속 중장기로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애정을 두고 관심을 주다 보면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잠깐만, 이거 대웅은 말씀 안 드렸구나. 네. 대웅도 장중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대웅제약 말고 대웅을 공략해 보세요. 차트를 대웅제약과 대웅을 비교해서 이제 비교해 보시면 왜 자꾸 제가 대웅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이고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왔던 그 부담감 때문에 일단 차익 매물도 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어떤 기간 조정을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항상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에 21선까지 내려준다고 하면 땡큐하고 잡아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 그러면 또 봉이 밀집되어 있죠. 그때도 일부 차익 실현하고 또 그 뒤에 흐름을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도 제가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견고하게 가고 있어요. 장대 음봉을 또 장대 양봉으로 바로 흡수하면서 우상향으로 이게 약간 휘었지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세요. 한 달간. 그러니까 이걸 꼭 보셔야 돼요. 함께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이제 장중 10%까지 급등이 나왔죠.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수익을 축하드리고 5일선 깨지 전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그냥 들고 간다.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눌림목이 나오면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이 갑자기 메이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종목이에요. 동화 약품인데 이날 또 호재 뉴스와 함께 여기 또 피레침을 안고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5일째 하나 둘 셋 넷 5일째 제가 좋아하는 357 개념 오늘 또 샀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를 못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략에서 익절한 종목은 다시 한번 때를 보고 기다릴 때 적절하게 아주 깔끔하게 갭 메우기 나왔고 5일선 아니죠 이제 21선 거의 터치했어요. 오늘 선매수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정말 깔끔하게 매매를 하신 분이다. 한번 나한테 수익을 줬던 종목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추세 이탈 전까지 끝까지 들고 간다. 21선 이탈 전까지 또 쭉 홀딩하다 보면 계속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동화 약품입니다. 네, 일단 좀 짤막하게 오늘은 짤막한 게 아니다. 좀 바쁘게 잠깐만 이것도 말씀 안 드리면 이상하죠. 심플런이는 왜 자꾸 오른 종목만 이야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네, 분명히 내려간 종목도 있습니다. 저는 대웅제약이 존슨앤존슨 또 수혜 종목이라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또 최근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 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러졌는데
거래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수급이 탄탄히 들어와야 되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선매수 관점 중장기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공유해 드렸던 종목인데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뭐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조금 더 내려주면 지금 일단 21선 타워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전처럼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파동을 그려가면서 다시 물결적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만 보유하고 한번 흐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종목이에요. 네,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또 안 드리면 또 제가 밤에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네, KPM 테크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근 400%까지 수익을 저한테 줬던 종목이었고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 뭐 10%, 20%까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수익을 못 가져갔을 종목이었고 적정한 비중, 안정적으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입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근 400%의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 네,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을 딛고 가고 있고 추세를 일탈하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5일선, 21선, 61선 이평선의 밀집이 만들어진 부분이고 조금만 더 거래가 활성화되고 MACD가 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일단 KPM테크를 놓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홀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술적 차트 매매 또 3분목 매매 중장기 공략하는 종목도 분명히 차트를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장중 흐름이 좋았던 것들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오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힘내세요. 네, 잘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단키트 물리시는 분 많죠. 저도 물려있거든요. 물려있는데 힘들다 뭐 차트 보기 싫다 그렇게 뭐 자꾸 힘들다 울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몇 달 기다릴 거예요. 이제 한 달, 두 달 기다려 보세요. 한 방 나와요. 진짜 한 방 나온다니까요. 예, 힘내세요. 진짜 흔들리지 말고 좋은 뉴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힘냅니다. 네, 감사합니다.